드리는 창업 정보 안정은 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창업 어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학원 창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학원 창업요. 예. 뭐 이건 그간 소개해 주신 것과 좀 비교했을 때 좀 더 전문성을 띠는 창업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부분을 좀 짚어주시겠는지요? 예, 첫 번째로는 학원의 종류를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학원을 창업하는 주된 이유, 세 번째는 학원이 폐업하는 이유, 네 번째로는 학원 창업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그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원의 종류 첫 번째 꼽아주셨는데 얼마나 됩니까? 학원 내 종류가? 자, 우선 학원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학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시나 보습 학원같이 학생 시험 준비를 하는 학원, 두 번째는 피아노, 태권도, 미술학원, 예체능 학원, 세 번째는 자격증을 위한 학원으로 요리, 커피, 제빵, 운전면허 학원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 학원들이 있지만 취미로 하는 분들이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은 역시 시험 학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이 시험 성적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시험 준비를 하는 학원이 예. 이제 줄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두 번째 학원을 창업하는 주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건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인테리어비가 적게 들고 별도의 재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며 누구나 공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쉽게 가르칠 수 있으며 자격 제한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업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학원에서부터 예체능학원, 그 외 자격증학원에 이르기까지 워낙에 많은 종류가 있어 창업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제한이 없어 업종 변경도 쉽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창업들보다는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교 사회로 선생님에 대한 대우가 높습니다. 다른 창업들의 경우 서비스업은 고객들이 막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학원 선생님의 경우에는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존경이 있게 창업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 진입 장벽이 일단 낮고 종류가 다양하고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장점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이 이제 세 번째 이유로 폐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폐업하는 이유는 그럼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폐업의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진입장벽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보니 학원을 하더라도 잘 된다 싶으면 비슷한 학원이 생기는 실정이라 아주 잘 가르치지 않는 이상 쉽게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준비되지 못한 창업자가 창업을 해서 실패를 하는 건 다른 창업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보건 환경에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학원을 가지 못해서 많은 학원들이 폐업을 했죠.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등 대규모 유행병이 4년 내지 5년을 주기로 돕니다. 이처럼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창업시장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변화의 영향이 큽니다. 예전에 원주만 하더라도 12년 전에 교육감이 바뀌면서 초등학교 시험을 한꺼번에 없애버려서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때 많은 초등학교 학원들이 폐업을 했습니다. 또한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은 10시 이후 수업을 금지시켜 신고를 하는 등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정책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는 창업 중에 또 하나군요. 예. 학원 창업이. 자, 그렇다면 학원 창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장벽을 좀 모두 고려해서 말이죠. 학원 창업에도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랜차이즈 학원 창업입니다. 두 번째는 독립학원 창업입니다. 두 가지 방식 다 일반 입시 공부 학원에서부터 예체능, 자격증 학원까지 다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학원의 경우 창업하기가 쉽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독립학원 창업의 경우에는 자신이 모든 것을 공부하고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저는 독립학원 창업을 하시라고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두 가지를 좀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랜차이즈 학원,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창업의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잘 알려줍니다. 본사가 지사가 생길 때마다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세히 가르쳐주죠. 또한 아이들을 모으는 광고의 단계에서 본사에서 광고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알려주면 더 나아가 자신들의 전국 광고에 같이 지사를 넣어서 광고를 합니다. 수업에 있어서도 교재와 교환이 아이들 발달 단계별로 나와 있어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가르치면 되는 형식입니다. 선생님들의 경우에도 본사에서 교육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 역량을 갖춘 사람이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학원의 단점은 없습니까? 뭐 다른 프랜차이즈랑 마찬가지로 가장 큰 단점은 한번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그 시스템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특히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 다른 말로 고객들을 본사의 손님으로서만 대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그만두게 된다면 그 아이들의 데이터가 그대로 다음 학원으로 전달됨으로써 내가 다시 할 수가 없죠. 또한 비슷한 프랜차이즈가 주변에 들어오게 되면 쉽게 경쟁력을 잃습니다. 프랜차이즈 학원끼리 교재나 교환이 서로 베끼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학원들이 가격이나 시간대로 프랜차이즈 학원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점이 많은 반면 단점도 이런 점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독립학원 형태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먼저 좀 짚어볼까요? 우선 프랜차이즈 학원에 비해서 창업자의 수익률이 높습니다. 프랜차이즈 경우 반드시 교재를 본사의 것을 써야만 하고 지불하는 금액이 있는데 반해 독립학원의 경우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 수익률이 높고요. 교재 선택이 자신만의 학습법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창성이 있어서 제대로 공부를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 성적만 잘 나오면 주변에 다른 학원이 들어와도 경쟁력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독립학원도 아이들 가르칠 때 워낙 많은 시험 문제집들이 나와 있으니까 선택만 할지 본인이 그렇다고 뭐 문제를 다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도 이렇게 보면은 독립학원 선생님들이 와서 교재 추천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교재를 추천을. 네, 그래서 그렇지. 그 중에서 저희는 많이 나가는 걸 많이 권해드리고요. 네. 그 중에 아주 특별하게 잘하는 애들 거는 따로 주문을 해서 또 이렇게 해가십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지도 이 단계가 있나 보죠. 있습니다. 초등학교 문제지만 수학은 5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중학교는 뭐 8단계, 뭐 고등학교는 훨씬 더 많은 단계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럼 뭐 독립학원 형태도 문제집 선택이나 그런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 더 편하죠. 워낙에 많은 종류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단점은 뭘까요? 일단 자리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프랜차이즈 경우는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 광고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반면에 독립학원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인식도 낮고 자신들의 아이들을 아무데나 보낼 수 없으니 인지도를 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교재나 교환 개발 역시 어려워요.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교재를 아이들마다 따로 사서 가르치기도 어렵고요. 제일 큰 문제는 그 수준에 맞는 선생님을 구하고 교육시키는 건 역시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독립학원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창업하면 좋을까요? 제가 우선 김미경 강사 아시죠? 네. 그분이 피아노 학원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미경 강사가 서울로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패스트푸드점에서 패티를 굽다가 내가 이걸 왜 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신의 전공이 피아노인데 피아노로 돈을 벌어야지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나서 피아노 학원에 선생님으로 등록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패티를 굽는 것보다 몇 배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 피아노 과외를 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고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서 그 아이들이 많아져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학원을 차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성공한 피아노 학원 강의를 해서 나중에 강사로 전업하시게 되었다고 하죠. 지금은 뭐 엄청 유명한. 사실 이분이 제 롤 모델이에요. 아,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창업 강의를 해서 네. 이제 좀 더 유명해지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요즘 뭐 강사도 많이 했지만 또 본인이 직접 의류 옷도 만들어서 입고 다녀서 그 옷도 뭐 팔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 의류업계까지 진출할 것 같습니다. 업종 다양하죠. 업종 다양. 예.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학원을 시작할 게 아니라 조금씩 성장해서 학원을 만들어 나가라 뭐 이런 얘기이시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위험 부담을 지고 학원 창업을 하실 게 아니라 내가 일단 학원의 선생님으로 나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능력이 되는지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에서 아이들 한두 명 과외를 받아서 나중에 공부방 형식으로 아이들을 모아서 같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방으로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학원을 여시고 거기서 선생님을 고용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자기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서 선생님으로 다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르쳤던 그 스타일 그대로 가르치니까 별도로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학원의 사이즈도 폐업을 고려해서 조금씩 키워서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신의 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 사이즈로 키워가시는 게 좋고요. 또한 자신이 가르치는 방금 말씀한 학생들을 나중에 선생님으로 써서 자신의 교육 스타일 그대로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장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미경 강사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 창업이라는 것이 나와 전혀 무관한 어떤 아이템을 찾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예. 쉽게 이제 접근을 해라 라는 말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외 앞에서 말씀하신 코로나와 같은 환경적인 그런 리스크 이건 어떻게 좀 대처를 할까요? 자, 이번에 코로나 경우에 진짜 학원들이 많이 폐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살아남은 학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온오프라인 동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취하되 시험을 대신 자주 봐서 성적을 올리는 방식을 택했고요. 정치적 리스크의 경우 아이들의 진로 교육을 통해서 단순한 시험 학원이 아닌 인생 설계를 기초를 잡아주는 방식으로 한다면 쉽게 학원을 떠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종류의 학원이 있기에 자신에게 적합한 형태의 학원을 창업하신다면 자신만의 경쟁력을 가진 학원을 창업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아이들 성적이 쑥쑥 올라가면 학부모님들이 또 많이 주변에서 추천도 해주시니까 자리만 잡는다면 독립학원도 운영이 괜찮을 것으로 기대해 보네요. 이 학원이야말로 정말 자유경쟁 시장의 꽃이에요. 네. 진짜 능력이 되는 사람만 살아남고 못하는 사람들은 폐업을 해야 되니까. 예. 오늘 기록되는 창업 정보 학원 창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